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C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 8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뮌헨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를 상대로 밀러, 케인 코망이 득점에 성공하며 3대1로 승리했지만 16강 직행은 실패했습니다. 최종 순위에서 12위에 불과해 16강 진출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뮌헨은 2월에 플레이오프 2경기를 치러 16강 진출 자격을 따야 합니다. 경기 추첨은 독일 시간으로 1월 31일에 진행되고 1차전은 2월 11일이나 12일에 치러지며 일주일 뒤에 2차전 경기를 합니다. 바이에른의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순조로운 16강행을 위해서는 셀틱을 만나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만나면 바이에른에겐 호재가 되고 반대의 경우엔 탈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PSG는 스타드 브레스트 팀 또는 같은 리그의 AS 모나코와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90분 동안 터치 110회, 클리어링 1, 슈팅 차단 1, 인터셉트 1, 태클 2, 경합 4회 중 3회 성공, 공중 경합 5회 중 4회 성공, 드리블 1, 슈팅 1, 패스 98개 중 90개 연결로 92%를 기록했습니다. 언론 평가에서 김민재는 새로운 수비진을 잘 이끌었다며 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 장면마다 재구성된 수비진을 안정시키지는 못했지만 강력한 태클로 수비를 이끌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다이어가 빠지고 우파메카노가 휴식을 취하면서 한국 선수는 유일한 중앙 센터백으로서 수비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김민재는 상대팀의 간헐적인 역습에만 수비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라인에서 원맨 수비에 가깝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비의 중심. 김민재는 옛날의 황제처럼 수비를 관리하며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했습니다. 30분경 코너킥에서 아쉽게도 2대0을 만들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민재는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민재는 괴물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공격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역습 과정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적할 부분은 많지 않고 칭찬할 부분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번도 함께 뛴 적이 없는 백라인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수비를 이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베테랑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8분 만에 머리로 득점에 1대0을 만들었고 통산 158번째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56번째 골을 기록하며 루드 반 니스텔루이와 함께 역대 득점 순위 6위로 올라섰습니다. 57분경 반니 선수를 추월할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62분 만에 무시알라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견고한 수비진을 상대로 한 번의 좋은 기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3분 무시알라의 크로스를 정확한 위치에서 헤딩으로 연결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통산 35번째 골입니다. 선수들은 오늘의 승리가 전혀 기쁘지 않으며 맨시티는 역시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더 많은 것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빨리 뒤로 하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실제로는 승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정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혼란을 초래했고 이제 우리는 누구와 마주하게 될지 보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랬고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축구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다음 경기는 3일 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어떤 팀과 마주하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승리가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 로테르담에서의 패배로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8경기 중 6경기를 이겨야 했습니다. 겨우 5경기만 이겼습니다. 결국 공정한 것은 공정한 것이죠. 저희도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포맷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도 합니다. 2경기를 추가로 치러야 하는 팀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경기를 기대하는 경쟁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기장에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았고 4대0으로 갈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누구와 마주하든 다시 기세와 에너지를 키워야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하나는 대회의 왕이고 다른 하나는 아마도 대회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왕일 것입니다. 마티스는 우리 선수입니다. 우리는 텔과 에이전트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프로인트나 에벨이 앞으로 몇 시간이나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티스를 선발로 내세우는 데는 숨은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가 바이에른 선수인 한 저에게 중요한 것은 훈련과 경기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뿐입니다. 우리는 그와 클럽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12월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티스는 자신을 확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티스는 경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계속 싸우기를 바랬습니다. 악감정은 없습니다. 저는 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선수에 대해 그렇게 많은 클럽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티스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티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으며 오늘도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경기 이후 팬들은 맨시티를 만나 챔스 탈락을 예상하네요. 오늘도 팀에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걸 보셨죠? 8위 안에 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레알이 플레이오프에서 맨시티를 상대하는 게 맞나요? 바이에른과 레알은 시티나 셀틱 중 하나와 경기해야 합니다. 시티는 겨울 이적 기간 동안 2억 5천만 유로 이상을 쓸 것입니다. 이미 마르무시를 포함해 3명의 새로운 선수가 있으며 더 많은 선수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맨시티를 만나면 결승전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운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티를 상대로 탈락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좋은 점은 해리 케인의 첫 번째 타이틀인 올해 독일 챔피언십에 대해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쿼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노이어는 더 이상 세계적 수준이 아니며 수비진은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윙어인 사네, 그나브리, 코망의 세 선수는 좋은 컨디션을 거의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는 8이냐 이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텔 보이, 라이머, 게레이로 등 세계적 수준과는 거리가 먼 선수들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